네, 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 입시부 장관의 면접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가톨릭 대학교 안에 있는 대표 학종이죠.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의 면접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준비를 착착 하시면 그래도 합격률이 기존에 혼자 하셨을 때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자, 확신하니까 끝까지 꼭 보시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합격했다 치고 이렇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 대학교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가톨릭 대학교도 명지대 캠퍼스와 비슷하게 두 개의 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심교정이고 대부분의 학과들이 다 성심교정, 부천에 위치한 성심교정에서 공부를 할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성의교정은 이제 의대, 약대 뭐 이런 분들이 성의교정에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인 성심교정에서 한 255명 정도가 뽑는데 오늘은 성심교정 학생들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학생부 면접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이랑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뒤에서. 하지만 가장 좀 주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인데 255명이라 뽑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많이 뽑는 전형인 55명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보다 훨씬 더 5배 정도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왜냐? 학교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투자를 많이 한 전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요 1단계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400% 선발을 한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그리고 2단계 성적 면접인 30%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은 400%라는 것인데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300% 정도 면접을 본단 말이죠. 300을 뽑는데 특별하게 가톨릭 대학은 좀 더 높은 400%를 봅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면접평가가 30%밖에 안 본다. 하지만 그만큼 면접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표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12월 2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인데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준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도 이날하고 학교장 추천도 이날하고 장애인 등 대상 전형도 이날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가 대충 이렇게 살짝 그려봤는데 2대1로 이루어집니다. 약 10분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타이머를 재고 10분 좀 안 남았을 때 똑똑똑 노크를 밖에서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시간은 완벽하게 딱 10분 정도다. 즉 10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면접 질문 한 7개에서 한 9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시간 정도인데 10분 동안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전부 다 보여드려야 합니다. 자, 어떤 분들한테? 면접관 2분한테. 2분일 경우에는요, 사실 한 분은 입학사정관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한 분은 교수님이시겠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된 활동들에서 많이 물어볼 것이고, 한 분은 입학사정관제니까 조금 더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논리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우리는 면접을 준비를 할 거니까 간단하게 인문은 한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정도의 학생들이 최종 등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자연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비슷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인데 저번에 명지인재 전형과 조금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전공 적합성을 50%나 봐요. 명지인재 전형은 얼마나 봤었냐면 40%밖에 안 봤었거든요. 그리고 인성 30, 의사소통 30인데 과연 우리는 여기서 발전 가능성 30%가 있어요. 명지인재 전형은 의사소통 30%였는데 발전 가능성은 뭐예요? 성장 가능성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즉 사실은 이 학생이 어떻게 이 학교에서 전공 관련된 활동들을 해서 그 전공을 살려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발전 가능성입니다. 결국에는요, 전공 적합성이 50%가 아니라 발전 가능성도 사실상 전공 적합성과 계산 비슷하다라는 것이니까 사실은 전공 적합성이 50이 아니라 80%죠. 그러니까 우리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밑값한다라는 것이죠. 제목과 똑같이 얼마나 잠재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성은 20%밖에 안 보이는데 인성은 사실은 몇 질문 안 물어보겠죠? 한두 질문 정도?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물어볼 예정이다. 자, 그래서 50, 20, 30인데 그렇다면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확인하나요? 보는데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주요 평가 관점이요. 생기부 작성 내용에 대한 개별 확인 면접이다. 그리고 서류 내용의 진실성, 의사소통 전달 능력을 평가를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서류 내용의 진실성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결국에는요. 서류 내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생기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기부를 얼마나 잘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것을 우리 입시부 장관에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다 준비를 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에는 이 학생 생활 기록부를 얼마나 잘 준비를 하는 학생이고 얼마나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생활 기록부도 앞에 전공적 합성과 엮어서 적혀 있는 학생을 좋아할 것이고 얼마나 그것을 답변을 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씩 전공 적합성부터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 전공 적합성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한번 볼까요?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자, 예상 질문 뭐가 있을까요? 지원 전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아니면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할 것이고요. 지원 전공 관련한 학업 역량,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학업들을 했는지 어떠한 동아리 활동들을 했는지 태도는 세특이겠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얼마나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했는지를 논리적이고 독창적이게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이 아니라 바로 발전 가능성으로 넘어가 볼 건데 성장 가능성이 사실은 가장 저는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학업 이외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할 것인지가 바로 이 발전 가능성이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질문이 사실은 전공 적합성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우리는 전공 적합성은 무조건 80%다.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은 그냥 전공과 아주 관심 있고 연관된 학생을 뽑을 것이다가 바로 이 모집 요강에서도 티가 나는 것이겠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20%인 인성을 한번 봅시다.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적 가치관. 공동체적 가치관은 팀원 활동을 통해서 역경이 있었을 때 역경을 극복을 했는지도 가능하겠고, 나눔과 배려 실천 뭐예요? 봉사활동 어떻게 했는지, 의사소통 능력, 역경 극복 어떻게 했는지, 대인관계 능력, 리더십을 물어볼 수도 있고, 개인 활동의 진실성 및 가치, 결국에는 생기부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되어 있는지, 이 활동 진짜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도 인성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전공적 합성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예상 질문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적 합성은요, 방금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가장 노력했었던 과목을 말해주세요. 과목 하나 정도는 꼭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과 지원을 위해서 학업 외에 기억나는 활동, 예를 들어서 학업 외니까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학업이죠. 동아리 활동이랑 봉사 활동, 리더십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네 가지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했는지 지원학과 관련돼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전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 얼마나 이 전공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은지 에 대한 질문이겠고요. 자신이 읽은 책 중 관련된 책이 있다면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것이죠. 이것도 독서칸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절대 안 없어졌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보시면 책들이 전부 다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한다? 바로 이 4단계 말하기 방법으로 꼭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단계 말하기 방법이란요, 1단계 주장을 하고 2단계 구체화, 3단계 깨닫는 점, 4단계 향후 계획으로 모든 답변을 4단계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노력했었던 활동, 기억나는 활동을 말해주세요 하면 첫 번째,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가 주장이겠죠.
그리고 구체는 특히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특히 2학년 때 했었던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3단계는 깨달은 점, 그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가 3단계고 마지막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할 것입니다. 가 바로 이 향후 계획입니다. 이렇게 4단계 말하기 방법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우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전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밑에 카카오톡 링크 보이시죠? 댓글에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직접 받으니까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4단계 말하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질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죠. 무단 지각 결석 왜 했냐, 의견 충돌을 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본인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리더십 경험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성 질문이다. 그것도 4단계 말하기 답변으로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발전 가능성은 전공과 관련돼서 가장 기대되는 활동이 무엇이냐, 본 교회 와서 전공 이외에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즉, 이 본 교회 와서인데 굉장히 스탠다드한 답들보다는 한 번이라도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관련된 뭐 과목을 얘기를 하거나 수강을 해보고 싶은 과목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면 조금 더 차별화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 대한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의 입시부장관 면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